네, 저희 미국 주식 따라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 유나이티드 렌탈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는 기업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의 대표적인 산업재에 속하는데요. 사실 이게 보통 분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소위 컨트랙터로 해갖고 집 지치고 그냥 그런 거 그 건설 현장에서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또 모를 수가 없는 회사인데요. 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운전하다가 보고 지방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야지 같은 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장비 대여라고 광고 많이 써붙여 놓은 거 전 많이 봤는데 이제 운전하고 이제 바깥을 모시는 분 아시지만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나 집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 별로 관심 없는데 또 중장비 대여하는 거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게 누가 하는지 무슨 개인이 하는지 큰 회사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중장비 대여업으로 세계 최대 회사. 당연히 북미의 최대 회사. 그래서 그게 바로 중장비 대여하는 회사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중장비가 뭐냐? 그러니까 건설업에 들어가고 항공에도 들어가고 산업장비에 들어가고 일반 공구. 그래서 이런 거는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름을 하나하나 알 수는 없죠, 저희도. 그렇지만 저런 것들을 다 자기네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거를 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 큰 무슨 고가 사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내가 필요해서 건설하더라도 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빌려서 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쉽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화화 세트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미드 보면 큰 단지에 가서 컨테이너도 있고 전력 회사도 많이 쓰니까 전력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통째로 다 해주는 거. 통째로 다 빌려준다. 그런 거 다 세팅해주고 그러고 돈 받는 애들이 바로 유나이티드 렌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업 구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언제 생긴 회사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채팅창 오늘 무척 보고 있는데요. 한 분이 사운드 슬림이라는 분이 캐나다에서도 공사장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로고라고 딱 말씀하시죠. 유나이티드 렌탈. 그러니까 저는 못 봤었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지방 가면 엄청 써 있고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가보시면 많이 보일 겁니다. 중장비대요. 그 회사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997년 9월에요. 브래들리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전 솔직히 어저께까지 몰랐던 분인데요. 정말 이런 분을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이콥스란 말은 워낙 흔하게 갖고 미국의 웬만한 건물의 공공 건물 도서관 이런 데 보면 제이콥스 홀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은 패밀리가 제이콥스라고 정해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로드 아일랜드는 아주 미국에서 제일 조그만 주의 출신인데요. 1956년생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흥미로울 텐데요. 유나이티드 렌틀 이런 주가 한번 먼저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주가가 10년 동안 엄청 올랐습니다. 잠시 후 때 말씀드리겠고요. 엑스피오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분을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자꾸 엑스피오라는 회사가 뜨는 겁니다. 엑스피오 로직, 엑스피오 물류라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주가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이것도 다 빌려서 운송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그냥 큰 그 항공 운송하는 회사 있잖아요. 물류 써 있는 거 지나가는 그런 것도 다 아는 동종업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비슷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깜짝 놀라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유나이티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갖고요. 또 쓰레기 처리해주는 회사인데 그건 프라이빗 컴퍼니거든요. 이 세 개가 모두 회사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에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손만 대면 10배를 터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유나이티드 렌탈은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회사는 2010년대 베스트 주식 6에 선정됐습니다. 10년 수익률이 무려 1,559%.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 자신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제가 관심이 없는 섹터인데 딱 보니까 이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 더 봐야 되죠. 어떤 것을 임대하냐면 아까 그림을 조금 확대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 물건 올려갖고 받는 것도 하겠고요. 소위 리프트라는 것들이요. 이런 거 계속 올리는 거 있고. 저 세 번째 건 저도 알죠. 지게차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다 저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력 설비라든가 현장 사무소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세팅하는 게 왼쪽 그림 되겠고요. 오른쪽이 저런 것들이죠. 오른쪽이 그 온사이트 해갖고 저게 화장실일 수도 있고 샤워실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저런 것들은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하는 기업이 유나이티드 렌탈이다 하면 딱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건설, 설비 이런 그 업과 관련해서 네. 이제 렌탈을 해주는 기업인데 과연 이 규모는 얼마나 클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 중장비 렌탈 기업이고요. 북미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13%.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겠고요. 보유 장비 숫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66만 개. 물론 여기에서 네. 무슨 드라이버 조그만 거 스크류 드라이버는 안 치겠죠. 에이, 설마요. 그러니까 네. 66만 개고요. 그 자산이 142억 달러라고 합니다. 142억 달러 나누기 66만 개면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엄청난 규모를 자산을 갖고 있고요. 임직원은 좀 많을 수밖에 없죠. 다 지역말로 거점이 있어야 되니까 임직원 수가 18,800명이 되겠고요. 미국이 항상 보면 알래스카가 빠지는지 하와이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49개 주가 매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49개 주고 있고요. 캐나다도 10개 주 있고요. 푸에르토리코도 있고요. 유럽 4개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186개의 거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이 되겠고요. 세계적인 기업이었네요.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인데 저 자신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네. 또 찾아봤더니 포춘 500에도 들어있는 거 당연하겠죠. 금년에는 342가 됐고요. 포브스 글로벌 2,000개 중에서도 1,183등. 엄청난 기업이 되겠고 이게 재미난 거가 이 유나이티드 렌털스가 얼마만큼 빨리 500대 기업을 올려간 걸 보면 그래프를 또 보면 되겠는데 2014년에 처음에 500 들어온 다음에 금년까지 아주 초고속 올라갔는데요. 제가 모르겠지만 내년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내년은 좀 그렇죠. 지점이지만 후년에 크게 더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나이티드 렌털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처음 제대로 한번 좀 찾아봤고 이 방송에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기업입니다. 네. 네. 경기 회복과 함께 이 기업의 성장성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출 규모와 월가의 시각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매출은 당연히 올해는 다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건설 자체를 많이 스탑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자체는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올해는 계속해서 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 되고요. 네.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줄어드는데요. 요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좋았다가 올해 팬데믹 때문에 약했던 거. 그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가 이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잠시 디즈니, 영향을 받은 거죠. 디즈니도 그죠? 똑같죠. 네. 기억하시죠? 디즈니가 이번에 분기에 적자를 했잖아요. 네. 몇 분기 만에 적자는지 기억하세요? 40년 만에. 40년 만에 적자. 네, 40년 만에. 물론 이제 기억납니다. 올해 이번 분기도 적자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주가와 주당 이익입니다. 주가가 먼저 올랐고 주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이익이 좀 좋아져야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 그 다음에 제가 주당 순자산에는 자주 비교해드리지 않는데 이게 주당 순자산이란 게 이게 뭐겠습니까? 장비거든요, 장비. 장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네.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거.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가에서는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예, 투자 의견이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엄청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실적 자체를 보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는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거 보면 보유 의견이 맞습니다. 지금요. 매수는 3명, 보유는 4명, 매도는 1명인데요. 매수 의견 해봤자 목표 주가가 높은 데는 별로 없고요. 투자 의견 자체가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가 메릴린치에서 27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22달러에 당시에 추천했었는데요. 275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RBC도 나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매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냉정하게 매도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본다 그러면 지금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관련 ETF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은 주위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딱 이해가 되고 사실 수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분은 중장비 대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모르겠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미국 특히 올해 줄어들었던 인프라 투자가 강해진다 그러면 얘기 나누는 것이 페이브거든요. 네. 저희가 길을 닦는 그 페이브. 오늘도 또 사상지효과를 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찾게 됐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종목이 뭔지 아시겠어요? 유나이티드 렌탈인가요? 짜고 친 게 아닌데 딱 이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보시면 ETF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네.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기업 유나이티드 렌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장비 렌탈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함께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도 늘어날 거고 건설 산업도 회복을 하면서 조금 더 큰 성장성, 회복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 결정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